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한병원협회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이시고 이 경기도 고양시 선별진료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확진 환자 3명을 이미 치료해서 퇴원시킨 병원이죠.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지병원에는 지금은 그 코로나19 환자가 없어요? 네네, 저희 28번 환자까지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후에 다 퇴원해서 지금은 뭐 확진 환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동안에 모두 몇 명을 치료하신 거죠? 저희가 의심 환자로 저희 병원을 이렇게 이송돼서 검사를 했던 환자가 42명이고요. 네. 또 3명의 확진 환자를 저희가 치료해서 다 퇴원시켰습니다. 네, 그 3명 치료해 보시니까 어때요? 증상이나 이런 게? 이제 두 분은 그 폐렴을 중등도 정도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3번 환자는 입원해서 이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폐렴이 진행이 돼서 한 4, 5일간 폐렴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항에이즈 치료제라고 알려진 그 칼레트라를 이제 계속 투여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이 17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병원에 오기 전에 입원 전에 그 한 3, 4일간에 좀 본인은 이제 아주 심한 감기, 일종의 그게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의 어떤 전형적인 증상을 이제 한 3, 4일간 심하게 알아서 이미 올 때는 이제 전혀 그런 폐렴 증상이 없었고 열도 없었고요. 대신 이제 CT 찍어본 사진에는 그 확실하게 그 폐렴의 흔적이 아주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이미 이제 회복기에 사실은 뒤늦게 확진이 돼서 온 상황인 그럼 그 거죠. 17번 환자는 그 며칠 그 폐렴을 앓는 동안에 다른 특별한 약도 안 먹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감기에서 해열제나 뭐 이런 거 그냥 조금 이제 아주 대중적인 그냥 감기 몸살로 생각했던 거고. 근데 그냥 저절로 그렇죠.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중국 방문도 아니고 그래서 전혀 본인이 어떤 뭐 이쪽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일반 감기 몸살 좀 심한 감기 몸살을 앓는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죠. 네. 마지막 28번 환자의 경우는 28번 환자는 원래 이 3번 환자랑 같이 동행했던 중국인 여성분이어서 이미 처음부터 밀접 접촉자로 이게 자가격리가 되고 계속 관찰을 했는데 처음부터 거의 증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만 보면 이제 무증상 감염의 아주 제일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증상이 없었다는 건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발현 그 환자인지 아니면 이제 이 환자가 그 당시 뭐 본인이 경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성형수술 이후에 진통소염제를 먹었으니까 그때 이제 마스킹이 돼가지고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났던 건지 어쨌든 뭐 한 번도 심한 그 증상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가격리가 해제돼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한 그 PCR 검사에서 이제 거기에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성과 양성의 경계선이었다면서요? 거의 뭐 아주 마지널한 이 경계선에서의 그 포지티브 아주 위크 포지티브였기 때문에 그 뒤로 며칠 후에 한 이틀 후 3일 후에 벌써 이제 체크했을 때 다시 네거티브로 음전이 돼 있던 상황이고요. 음성으로. 네, 그리고 그 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병원에 와서도 다른 어떤 치료제나 이런 걸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증상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거고요. CT를 찍었는데 CT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직접 치료하신 세 환자뿐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차원의 실무단장 맡고 계시니까 다른 병원들에서 치료되고 있는 환자들의 상황도 이제 쭉 모니터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치료가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격리 치료 중인 지금 30여 명 중에 지금 10여 명이 이미 퇴원을 했고요. 특별히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미 중국에서 나온 상당히 이제 대량의 지금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고 다른 해외에서 나온 지금 이런 의학 저널에 나온 보고서를 보더라도 실제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중증도 그리고 사망률은 매우 낮고요. 지금 우한 지역 내에서 우한만 이상한 네, 거죠. 우한 지역과 후베이성에서만 한 3%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확진이 100명이 되면 3명 정도가 이제 한다는 건데 그 후베이성 바깥쪽에서 는 0.3%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로 적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우한 지역 바깥에서 있는 중국 안에서도 그 환자들의 임상 경과를 보게 되면 그렇게 치사율은 중증도는 그 과거 사스나 메르스에 비하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중국 외에 다른 나라로 따지면은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죠. 네,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뭐 치사율로 얘기되는 이 중증도로 하면은 사스가 한 35% 전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그때 그 제일 위기 상황에 대한 치료를 잘 해서 20% 정도 나왔는데 그 35%에 비하면은 지금 우한 지역만 해도 그게 10분의 1이고요. 네. 우한 지역 바깥으로 하면은 100분의 1인 거죠. 그렇죠. 메르스의 100분의 1이고 또 사스만 하더라도 10%였기 때문에 사스 10%에 비해서도 이것도 뭐 한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직까지도 그 정도의 치사율이나 중증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독감만 해도 치사율이 꽤 되잖아요. 독감도 뭐 대략 한 0.1% 전후 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지금 첫 사망자가 지금 나왔는데 이 사망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도가 보니까 그 병원에 해당 병원에 무려 20년 넘게 입원해 있던 환자다. 그리고 사망한 후에 이렇게 검출해 보니까 확진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뭐 좀 어떻게 또 20년 이상 입원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도 대남병원이 원래 정신과 전문 병원입니다. 이제 정신과 병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계속 그렇게 장기 입원했었는지는 좀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환자가 지금 사망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인지 아니면 사망한 환자에서 검출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요거는 조금 다른 논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 환자에 대해서 일단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시신을 가서 이제 오토시 CT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게 CT 사진을 찍어서 폐렴의 흔적이 있는지 이제 이거를 알아보는 게 제일 지금 급할 거고 지금 이제 그런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바로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이고 오늘 오후에 여기서 또 이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다고 보여진 대구 신천지 교회 거기서도 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이러면서 갑자기 뭐 한 2, 3일 사이에 폭증한 상태고 그 첫 출발인 29번, 30번 그 환자 때부터 보면은 원인 불명,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들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제 국면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29번, 30번 환자가 나온 이제 지난주 이번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이게 완전히 지역 사회 감염 단계로 이제 이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급속하게 특별히 지금 이제 대구 지역이나 이런 데서 좀 빠른 속도로 지금 특별히 거기 이제 뭐 이런 신천지 교회 예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좀 확실하게 빨리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그 청도 대남병원도 이 그 해필 그 31번 환자가 그 결혼식에 가서 뷔페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데 그 혼주가 이 또 청도에 살고 또 병원과 연관돼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아마 이제 그런 연관성 속에서 이제 이 지금 청도 대남병원이 전혀 이제 부지불식간에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병원 전체가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굉장히 이제 메르스 때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병원 전체가 오염되는 거가 가장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제일 위험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코호트 격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관리가. 그렇죠. 뭐 아마 그런 작업이 바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병원 전체를 다 봉쇄하고 이게 이제 옛날에 저희가 메르스 때 많이 했던 과정인데 전체 환자를 전수로 다 검사를 해야 될 거고. 이 병원의 경우는 그렇고 대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같이 뭐 예배나 집회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어디로 어떻게 퍼질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당분간은 상당히 환자가 폭증하는 양상이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폭증을 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요?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이제 넘어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거라는 그거를 당연시 생각하셔야 되고. 당연시 해야 된다. 그럼요. 그게 또, 이제 또 대구 지역만이 아니라. 그게 아닐 수밖에 없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일정한 중간에 눈에 안 보이는 과정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확진이라는 거는 실제로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검출을 못하면 이 환자가 실제로 지금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검출이 돼야만 확진이죠. 아니면 본인의 증상이 있어서 그렇죠, 증상을 그렇죠. 호소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미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종로구를 중심으로 이미 서울에서도 이미 시작이 됐고 대구 지역에도 됐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어떻게 지금 시작이 돼 있는지 는 모르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조만간 이제 수면 위로 들어게 나오게 되면 네. 상당히 이제 2라운드에 굉장히 큰 이제 대유행 감염의 이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전달받았으면 하는데 예. 다행히 저희가 볼 때는 일본이나 싱가포르보다 지역 감염이 한 2주 정도 이제 늦은 겁니다. 늦었죠.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상당히 초기 대응이 잘 됐기 때문에 이 2주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끝나게 됐을 때도 훨씬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뭐 더 큰 실수를 하거나 또 그러지 않다면 싱가포르나 일본보다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나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지역 감염의 징조를 보였는데 그러나 우리만큼 한꺼번에 확 늘어나진 또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도 좀 봐야죠. 지금 앞으로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전파력이 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다 비슷한 과정을 이제 겪게 돼 있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2주의 시간을 벌었다는 거는 그 사이에 저희는 진단 키트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을 이제 거의 20여 명을 치료하면서 그거에 대한 치료 경험과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들도 그 사이에 많이 준비가 됐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분간은 급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 기정사실화하자. 어느 정도까지? 과거 신종플루 때 정도까지?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신종플루 때 몇 명 감염됐죠? 신종플루 때 확진된 환자만 74만 명입니다. 74만. 네. 74만 명인데 그게 확인된 것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숫자라면. 검사를 했던 것만 그렇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증상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나중에는 저희가 확진 검사도 안 했고 아예 이게 이제 대유행의 단계도 초기 단계와 이제 좀 중반 단계가 있고 또 거의 회복 단계가 있는데 나중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냥 타미플루를 그냥 다 뿌렸죠. 뭐 타미플루가 확보됐기 때문에 다 처방을 했죠. 그러니까 진단이 돼도 타미플루 주는 거고 아니어도 타미플루 주는 거니까 타미플루가 뭐 부작용이 크게 없는 약이니까 그냥 타미플루를 광범하게 투약하는 걸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을 이제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종플루는 그냥 이제는 특별 경계라기보다는 좀 강한 독감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자 이렇게 좀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이후로는 그렇게 됐던 그럼 거고요. 이번 이 코로나19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런 코스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초반에 1단계를 우리가 봉쇄 전략을 써야 되는 이 봉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는 이제 완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컨테인먼트 스테이지에서 이게 미티게이션 스테이지로 이게 페이스로 이게 넘어가는데 봉쇄에서 완화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완화 단계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완화 단계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훨씬 이제 널리 퍼진다는 그러니까 거죠. 널리 감염될 텐데 아주 중증들만 좀 집중 치료하고 그렇죠. 이제 여기들은 치료 전략이 완전히 이제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경증 환자들은 이제 뭐 심지어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 어디 뭐 특별한 시설이든지 이런 병원에는 해야 되지만 병원에 지금 오히려 좀 중환들이 와서 이런 국가지정 격리병상이나 중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경환 환자들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가격리 하는 차원으로 이제 집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증세가 나타나거나 좀 심해지면 다시 병원으로 와야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확진을 하기 위한 일단 저희가 이 진단 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광범한 이제 이 진단 키트를 해서 지금 숨어 있는 환자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병원들에서는 모든 폐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수로 지금 그 PCR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중요한 문제는 경증과 중증을 빨리 가려서 중증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감염이 안 되게끔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메르스 때 굉장히 심각한 교훈이었기 때문에 지금 후베이성 우한에서도 저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의료진이 감염되고 의료기관들이 다 지금 오히려 오염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완화 단계에 와서는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막아야 한다, 뭐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 뭐 이런 건 다 이제 불필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비과학적인 이제 발상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번에 그 대응 단계를 지금 경계에다 심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계에다 심각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 뭐 이 회의를 전체 그 재난 회의를 주재하는 그 책임자가 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도 국무총리가 일주일에 3일씩 회의를 주재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거꾸로 중요한 거는 자칫 이거를 심각 단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자기 발등에 이게 도끼를 찢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심각 단계로 잘못 이거를 진입하게 되면 그럼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 한국 사람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입국을 못 시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경제가 얼어붙고 우리가 지금 뭐 오는 관광객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예 해외에 나가서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신종플루 때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이게 중증이나 이렇게 폐렴이 굉장히 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항에이즈 치료제를 쓰는데 요거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희가 이미 지금 사용을 해본 거로는 그래도 효과가 그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이제 중증 환자 경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게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경증 환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증 환자는 이제 그 자가면역으로 좀 심한 독감 정도의 감기 몸살을 앓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타미플루 같은 약도 없다. 지금은 바로 이렇게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맞는 그런 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약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제일 그 강력하게 시사되고 있는 게 지금 에볼라 치료제로 지금 개발됐던 이 람데스비어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이 안 돼 있고 임상 3상 단계까지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좀 큰 임상 시험을 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어프로브가 되고 효능이 되면 지금 가장 유력한 이제 치료제로서는 아직은 후보죠, 그래도. 그렇죠. 뭐 에볼라 치료제가 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국면이 변화했다. 예, 수십만 감염까지 대비하고 중증, 경증 엄격히 구분하고 병원을 보호하고 의료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분류와 이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그런 환자들이 아무데나 막 가게 되면 안 되고 또 의료기관끼리 이거를 서로 핑퐁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이미 대구 지역의 큰 병원들 응급실을 다 문을 닫으면 진짜 다른 질환으로 응급한 환자들 어디 가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걸 이제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 그 말씀까지. 대한병원협회 비상대응 실무단장 맡고 계신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